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영업장 개설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9가지 부대 조건을 달아 조건부 승인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 제주에 있는 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의 자회사 LT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월에 신청한 카지노 영업장 소재지와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 허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대신 도민 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와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3년마다 지역 주민 의견 조사 실시 등 부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역량 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 조사가 카지노 이전에 우호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현재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최종 승인에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개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상호를 LT카지노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로 바꾸고 부족한 인력을 신규 채용해 다음 달 안에 개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1,000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총 3,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20억 원의 제주발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제주도가 제시한 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카지노 면허 갱신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제주도 카지노 관리 조례에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약속을 아무것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데도 그냥 내줬다는 거죠. 후과는 도민이 진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인이 참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5,300여 제곱미터로 기존보다 4.5배 확장돼 제주시 도심에 들어서는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편향성과 정당성 훼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한 개 병동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제주도는 645번째 확진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시 연동의 종합병원을 오가며 근무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했습니다. A씨는 제주도민으로 그제부터 몸살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어제 검사를 받고 오늘 오후 최종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병원과 협의해 방문자와 의료진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유럽의약품청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발생 연관성에 대한 최종 권고를 확인한 뒤 접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예정됐던 특수교육과 보육 종사자, 보건교사 등 3,040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편 서귀포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 적격성 시험과 모의 훈련을 거쳐 오는 22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제주대 입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는 경사지고 9분 516 도로에서 시간에 쫓겨 무리한 운행을 한 점 등이 한몫을 것으로 보입니다. 516 도로 등에서의 화물차 운행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4.5톤 화물차의 차량 등록증입니다. 2016년 출고된 차량이지만 운행 거리는 55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1년에 12만 킬로미터를 다닌 꼴인데 화물 운송을 하는 다른 차들보다 1.5배나 많았습니다. 잔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었지만 바쁜 운행 일정 탓에 해마다 꼭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외에는 정비를 맡기기도 쉽지 않았다고 동료 운전자는 말합니다. 오늘은 운행을 하고 내일 고칩시다. 제주
또 공장으로 와서 고치세요. 문제가 있는 차를 갖고 결국에 또 운행을 해서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차량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의뢰 입장이니까. 촉박한 운행 시간도 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후 6시. 저녁에 출발하는 완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는 6시 40분까지는 제주항에 도착해야 하지만 길이 막히는 퇴근 시간대라 차량에 이상을 느꼈더라도 무리에 운항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견인 차량을 견인해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택배가 예를 들어 1,000개를 실었을 경우에 변상권이 몇 천만 원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배를 무리하게 최근 5년 동안 516 도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71건. 516 도로 입구에 위치한 제주대는 2014년에도 화물차 사고로 제주대학교 학생 2명이 숨지고 이번에도 학생 33명이 피해를 입자 516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운행을 금지해 줄 것을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의 시민단체도 제주대 앞에 해전교차로를 복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관련 법률과 타 지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대형 화물 차량 운행 제한도 유관기관 등과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제주항 인근 제주 서초등학교 앞 도로 500여 미터 구간에서는 통학 시간 4.5톤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 입구 4중 추돌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가까스로 소생한 제주대학교 학생 1명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긴급 수술로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피해자를 돕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4중 추돌 사고 당시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옆으로 넘어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대학생 21살 김모 씨.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회생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4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을 받은 김 씨가 계속되는 출혈로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오늘 오후 2시쯤. 김 씨의 아버지가 SNS에 긴급 헌혈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방송사와 제주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너도나도 헌혈센터를 찾았고 제주시내 혈액원에는 같은 학교 학생과 친구부터 주부와 경찰 공무원까지 일부는 휴가까지 쓰며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SNS에서 AB형 피 구한다 해가지고 마침 AB형이고 같은 대학교고 하니까 남미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온 것 같아요. 사고 소식 듣고 나서 가족들 많이 슬플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자 왔습니다. 불과 2-3시간 만에 헌혈센터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헌혈 희망자가 줄을 이었고 특히 김 씨를 위한 지정 헌혈자들이 한꺼번에 찾으면서 김 씨의 혈액형인 AB 혈액형은 평소보다 10배 많은 헌혈자가 몰렸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건도 안 될 정도가 있지만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서 또 십시일반 돕고자 이렇게 지정 헌혈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저희가 시간을 좀 연장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딸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호소에 한 걸음에 달려나간 시민들은 참혹했던 사고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되찾은 피해자가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가위성센터 건립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매각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대전 국가위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제주 이전 시 향후 계획, 전파 유해성 등 우려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 전파와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 사례가 없고 반경 1.5km 내 기관과 시설에서도 유해 발생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덕천리에 들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는 10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데 도유지 62만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이 끝나면서 지방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정당들도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한 프랑스 대사와의 면담 직후 제주 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는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실패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은 실패하고 거기에 대한 또 태도가 좀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오만하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로 좀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선 경선에 전념하기 위해 차기 도지사 선거에는 불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궐선거도 끝났으니까 내년 대선을 향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으로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온갖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꼼꼼하게 또 더욱더 넓게 살펴보고요. 그런 뜻들을 정부 여당에 확실하게 정해서 또 관철할 것은 꼭 관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결과라며 제2공항 정상 추진 등 민생 대책으로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다. 믿을 수 있다.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런 약속이 도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도당 운영을 차곡차곡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전 선거 운동,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라고 보고요. 재보선 여파로 여야 모두 지도부가 교체되고 대규모 개각도 예상되면서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제2공항과 4.3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제주 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4년 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미썸 매입 문제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제주도의회는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애물단지로 취급받은 건물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10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며 감사위원회의 지적까지 무시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3 무장봉기 1년 제주 상황을 짚어보는 1947년 제주.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경찰이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한 북촌 삐라 사건을 살펴봅니다. 1947년 여름 제주 전역에서는 미군정의 하곡 수집에 반발해 전단지인 이른바 삐라를 뿌리는 저항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경찰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북촌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1947년 당시 제주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이재훈 할아버지. 학교에 가기 위해 함덕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경찰의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됐습니다. 북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 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어디냐? 너 고향 어디냐? 북촌입니다. 솔직하게. 북촌이니까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없다고. 그러니까 막 더 두드려 맞는 거라. 차라리 해체해버리면은 그런 거 해가지고 죄명을 할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인물 새끼 해가지고 그냥 막 패닥하는 거라 이건. 이재훈 할아버지의 1947년 당시 판결문. 학생연맹을 조직해 불온 전단지를 뿌리고 8월 13일 버스 정류장에서는 경찰관을 감시하다 발각되자 달아났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광복절 비상근무 중 북촌리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소년을 발견해 뒤쫓으며 총기를 난사했고 밭에서 일하던 소녀 등 무고한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마을 주민 200여 명이 함덕지서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자 경찰은 전단지 살포와 관련 없는 주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40명을 검거해 삐라 살포 혐의 등을 적용해 절반 이상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주민을 향해서 발포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삐라붙이려면 쫓아가서 잡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총을 발사해요. 그것도 난살했어요. 그만큼 제주도가 험악한 분위기고 경찰이 아주 강도 높은 그 주민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민들의 저항에 경찰이 총기를 난사하고 명확한 증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검거한 1947년 8월 북촌 삐라 사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지만 미 군정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 뒤 서북 청년단을 발족하며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10년 만에 검거된 미제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남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0년 전 사건 현장의 DNA 정보가 김 씨의 것으로 확인돼 검거됐습니다. 제주 지역 유일한 국립묘지인 제주 호국원의 명칭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올해 12월 개원할 국립제주호국원의 명칭을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공자 지원을 위한 보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국립묘지는 지난 2011년 호국원으로 명명된 이후 도내 보훈단체들이 국립묘지 특수성을 고려해 현충원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올해 신축 항쟁, 일명 이재수의 난 1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축 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수열 시인, 송재호 국회의원을 상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다음 달 15일 기념사업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신축 항쟁은 1901년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한 제주 근대 대표적 항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는 추진위원과 회원을 모집하고 오는 10월 학술 토론회와 조형물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농가에 수출 물류비 21억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과 관계없이 제주산 농축산물이나 주 원료가 제주산 농수축산물 5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농가로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합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